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캐리커처 은예씨 작가이고 우르지르 블루스 친언니 맡은 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13년부터) 그림 그리기 시작되었고 엄마 화실에서 외구 향수 드는 여자를 잡지에 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깜짝 놀라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왜 여지껏 내가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 걸 몰랐을까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어떤 자기 욕구라든지 자기 재능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부모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그림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직접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리게 했죠. 아니 근데 마음에 드실까? 그림 그려주시는 건가 봐. 내 뉴욕을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래. 예쁘게 그려주세요. 네. 이제 정신 차려야지. 아우. 행복하지.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엄청 좋은가 봐요. 아우 참. 땡큐. 땡큐. 골치 아파. 그놈 인기가. 그리면서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좀 생각나기도 하고. 그림 그리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떠올리는구나. 네. 저도 그림 그리면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이 저를 기억이 남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죠. 지금도 사실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싶을 정도로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참 신기해요. 어딜 가나 어딜 가나 반갑게 은혜를 알아봐 주시고 같이 사진 찍자고 환대해 주시고 식당을 가면 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동료들과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하고 또 전시회 있거나 하면 같이 하죠. 동물, 고양이 그리고 또 사계절도 그리고 또 뭐 풍경이나 아니면 꽃들 그려야죠. 이제는 사람만 그렸으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앞으로도 건강하게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친구, 또 소중한 친구 있었으면 열심히 하고 건강하도록 또 많이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와, 정은혜 작가가 그린 그림들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멋져요. 정은혜 작가는 이렇게 특유의 시선으로 사람들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화폭에 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무려 4,000명 넘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있대요. 정은혜 작가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죠. 왜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단짝 친구 사이라면 눈빛만 봐도 통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의 눈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가슴으로 소통하는 특별한 단짝 친구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와, 빨리 만나봐요. 바로 만나보시죠. 빛나야, 얼른 일어나. 산책 가자. 그만해, 우주야. 어서. 이러다 또 지각한다. 알았어, 우주야. 그만 일어날게. 알람 꺼. 알람을 종료합니다. 아, 신난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어제는 갑자기 비가 와서 너무 당황했잖아. 대신에 오늘은 하늘도 더 새파랗겠지? 자, 이제 우주도 나갈 준비해야지. 우주야, 이리 와. 슈퍼맨 조끼 좋아. 이 조끼만 있으면 나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진짜 슈퍼독이 된 것 같아. 어때? 응? 나 멋있지? 예쁘다, 우리 우주.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해. 우주 형, 나랑 놀자. 안 돼. 난 빛나랑 산책 중이야. 에이, 그러지 말고 조금만 놀자. 노. 주말에 애견 놀이터에서 보자. 에이, 난 지금 심심한데. 우주는 어김없이 이 시간에 지나가네. 나도 외출하고 싶은데. 엄마, 나도 우주 형처럼 멋진 안내견이 될래요. 그러면 매일매일 온 세상을 다 둘러볼 수 있잖아요. 나도. 나는 나중에 나 혼자 집에 남겨지면 너무너무 무섭고 심심할 것 같아. 오늘의 목적지는 빛나가 다니는 공감대학교. 2학년이 된 빛나와 함께 벌써 2년째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나만 지나가면 저렇게 다들 부러워한다니까. 우주야, 횡단보도 찾아줘. 여기. 조심해, 빛나야. 야, 우리 우주 잘하네. 아이고, 잘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빛나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늘 칭찬을 해줘. 그럼 난 기분 좋아져서 폭신폭신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들어. 우주야, 오늘은 지하철 타고 갈까? 엘리베이터 찾아줘. 응. 우주야, 열차 타러 가자. 응. 사실 빛나는 내가 없어도 이 길을 다 외우고 있지만 빛나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엘리베이터도 찾아주고 입구도 찾아줘야 해. 가끔가다 공사 중이거나 갑자기 장애물이 생겨 있을 때는 빛나가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어. 지난번에도 얼마나 놀랐다고. 다행히 내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지 뭐야. 난 빛나의 든든한 보디가드야.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견인가 봐. 불쌍한 개구먼. 어? 아, 내가요? 안내견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오래 못 산다잖아. 무슨 소리예요, 아줌마?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 삼촌, 이모도 안내견이었지만 다들 엄청 오래오래 사셨거든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하필 이 아줌마 옆이람?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잠이나 자야지. 어머, 앉자마자 자는 것 봐. 얼마나 피곤했으면. 아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아주머니는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아무 데서나 잠이 오세요? 일단 마음이 편해야 이렇게 쉴 수 있는 거라고요. 다른 개들은 낯선 곳에서 사람들이 많으면 불안하니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긴장하고 있지만 난 빛나 옆에 있으면 안심되고 편안하니까 자는 건데. 아이,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 배고파. 오늘은 늦었으니까 얼른 저녁 먹고 들어갈까? 식당 가려고? 걔는 안 돼요. 아저씨, 우주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안내견이라고요. 아이, 안내견이든 뭐든 안 돼. 여기는 식당이라 음식하는 곳이라서 개털 날리면 큰일 난다고. 아저씨, 저도 식사하러 온 손님이고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법적으로 어느 곳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법이고 뭐고. 다른 손님들은 싫어한다니까. 빛나가 또 나 때문에 식당에서 거부당하고 있어. 배도 많이 고플 텐데. 네, 나가세요. 알았어요. 아저씨. 미안해, 빛나야. 아저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장애인 복지법 40조 3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이 들어오는 곳을 거부할 수 없어요. 신고하면 과태료 300만 원! 아이, 뭐? 300만 원? 아니, 나야 받아주고 싶지.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니까. 싫어하다니요. 저렇게 듬직하고 멋있는 안내견을. 그럼요. 사장님, 저 노란색 조끼를 입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유, 저야 뭐 손님들이 괜찮다면. 꼬마야, 고마워. 근데 너 장애인 복지법 조항까지 어떻게 알고 있어? 40조 3항? 그냥 말해본 거야. 맞는지도 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건 세계 안내견의 날에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세계 안내견의 날? 나를 위한 날이 있단 말이야? 저 녀석 마음에 드는데? 고마워. 얘 이름은 우주야. 넌? 우와, 너무 귀엽다. 난 초록이. 누나, 우주한테 내가 밥 주거나 만지면 안 되지? 초록이는 정말 많이 알고 있네. 그것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 응. 다른 사람이 안내견을 함부로 만지거나 먹을 것을 주면 안내견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안내견과 인사해도 되는지도 꼭 같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했어. 누나, 나 우주랑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 저 녀석 멋있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셋이 같이 찍을까?
우주야, 불이 꺼져서 깜깜했던 내 세상이 네가 오는 날 다시 환하게 밝아지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다가왔어. 꼭 우주라는 네 이름처럼. 오늘도 함께 걸어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빛나랑 함께 걷는 이 길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걸. 오늘도 정말 멋진 하루였어. 우주다! 우주야! 우주야. 우주 안녕. 우주 다리? 엎드려. 불러볼까? 우주 일로 와. 자, 불러보자. 앉아. 엎드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분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안내견의 훈련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안내견 보행지도사 박재만입니다. 아니, 애니메이션 속의 우주가 어떻게 여기에? 네, 얘는 영상 속에 등장하는 빛나의 단짝 친구 우주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는 예비 후보견 우주입니다. 아, 예비 후보견이요. 그러면 안내견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안내견이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생후 8주에서 9주 된 강아지가 퍼피워킹이라는 사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일반 가정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다양한 환경의 대중교통, 공공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시각장애인을 만나기 전 사회와 가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훈련 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의 3 단계를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안내견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양성되는 아이들은 10마리 중에 3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략 한 30%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안내견들도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또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해서 활동하고 있는 안내견이 전국에 얼마나 되나요? 네, 저희 삼성아재 안내견 학교가 개교한 지 30주 전인데요. 이때까지 분양한 두수는 274두를 분양했고요. 그리고 현재 전국에 73두의 안내견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본 안내견들은 다 이렇게 우주처럼 생긴 레브라도 리트리버였거든요. 어떤 강아지든지 다 안내견이 될 수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견이 가지는 품종의 특성이나 우수성도 있지만 예를 들어 세계 최초 안내견의 경우는 세퍼트였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푸들이나 다양한 품종의 견들을 안내견을 활동하고 있거든요. 안내견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사회성,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의 대중교통이나 환경들을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 그 다음에 집중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안내견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 분과 산책하듯이 놀이한다고 생각하면서 주인과 교감을 나누는 아이들이 안내견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또 똑똑한 친구들이네요. 그런데 저희가 애니메이션에서도 몇 가지 보긴 했지만요. 이 안내견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아직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박재만 지도사님은 어떤 점들이 좀 안타까우셨나요? 네, 영상 속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식당을 출입할 때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없으셔서 초기에 거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테이블 밑에서 얌전히 잘 있는 안내견을 보면 다가오셔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이렇게 얌전한지 몰랐다. 다음에 오시면 되게 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반가운 나머지 만진다든가 막 부른다든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간식을 준다거나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인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예뻐해 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 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 할 매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박재만 지도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주야,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가자.
자, 이번에는 초등학생들이 꿈꾸는 희망 직업으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유튜버? 유튜버 맞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버 굴러라 구루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지우 작가님인데요. 이 김지우 작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튜버 활동을 해서 7년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공유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유튜버 구루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 저는 휠체어 굴러서 구루님, 유튜브 굴러라 구루님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구루님이자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릅니다라는 책을 쓴 작가 김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쟤는 장애가 있으니까 어떤 중요한 이유 혹은 어떤 되게 착한 이유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냥 영상 만드는 게 너무 재미있고 내가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에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학기 때가 제일 긴장스러운 순간이었는데요. 되게 제가 등장하면은 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고 애들이 계속 흘끔흘끔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또 이 새로운 반에서 내 장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서 새학기가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지우 담임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 엄마입니다. 엄마, 뭐해? 이제 새 학년에 올라갔으니까 새 담임 선생님한테 우리 지우는 휠체어를 타고 학교 생활을 해야 하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달라고 부탁드려야지. 엄마가 편지도 많이 쓰시고 선생님한테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다닐 수 있는 게 학교인데 되게 아직까지도 노력해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책 때문에 휠체어 바퀴가 자꾸 걸리잖아. 지우야, 내가 휠체어 밀어줄까? 그래, 고마워. 아이, 잘 안 되네.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닥에 턱이 있을 때는 휠체어 손잡이를 아래쪽으로 꾹 눌러서 바퀴가 위로 들리게 해야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자, 봐봐. 우와, 정말 부드럽게 넘어가네? 유미는 역시 휠체어 운전면허증 소지자다워. 잘했어. 휠체어 운전면허증? 그게 뭐야? 휠체어를 재미있게 끄는 48가지 방법을 모두 통과하면 지우한테 받을 수 있어. 나도 갖고 싶어. 지우야, 나도 줘. 글쎄, 휠체어 미는 건 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중요하거든. 어떻게 하면 돼? 나도 가르쳐줘.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밀어볼래? 11살 때 휠체어가 되게 인기 있는 무언가였어요. 왜냐면은 다들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건데 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전 그래서 되게 이걸 좋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그래서 한번 타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좀 밀어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해서 이걸 좀 재밌는 걸로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휠체어 운전 면허증을 만들었어요. 지우 휠체어 한번 밀어보고 싶어서 저랑 친해진 친구들도 있었고 장애인과 1년 동안 같은 반을 해본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그냥 착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장애인 친구랑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는 같은 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부터 화재 비상대피 훈련을 시작할게요. 다들 연습한 대로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춘 채 천천히 질서 있게 운동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우야, 서둘러. 얼른 나가자. 그게...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되어 있잖아. 맞아.
비상시에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내려갈 순 없잖아. 아, 어떡하지? 계단으로 대피하라고 다들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계단으로 대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누구도 알려주질 않았고 선생님들도 방법을 모르시고 그리고 그냥 훈련이니까 지우는 교실에 있어라 라고 해서 비상대피 훈련 시간에 교실에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아무도 나한테 대피하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영상을 만들었어요. 비상대피 훈련 때 왜 나는 교실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그걸 담임 선생님께서 보신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서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다음 대피 때는 무조건 지우를 함께 대피를 하는 거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소방청에서도 연락이 와서 장애인의 경우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거든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사실 저는 저 자체가 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니는 거, 혹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혹은 유학을 가는 거 등등을 계속 그냥 따라오는 것 자체가 어떤 한 장애인의 평범한 삶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는 것들 계속 찍어서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이런 말 사실 많이 하잖아요. 장애인을 배려하자,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떤 배려가 좋은 배려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는 배우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겪은 배려는 넌 여기서 빼줄게 라였어요. 그러니까 지우는 좀 느리고 이거는 못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우는 안 해도 돼, 우리가 다 해줄게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이게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처럼 느껴졌거든요. 배려 한자가 뭘까를 찾아봤어요. 근데 배자가 짝배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짝꿍할 때 짝자인데 근데 그랬을 때 배려라는 건 나 혼자 생각해서 그냥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배려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해서 어떤 배려를 해야 될지를 공부하는 게 배려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하게 됐어요. 배려는 배려하고 싶은 사람과 항상 대화를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몸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같이 같은 반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일단 같이 만나서 놀자 라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을 하면은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무섭거나 싫은 감정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단 만나면 정말 별거 아닌 그냥 평범한 친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나서 함께 놀면 많은 것들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혹시 그런 친구가 있다면 한번 먼저 놀아보자고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단 만나서 함께 놀면 더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구루님의 마지막 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교실에서 쭉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친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나누게 되는 거죠.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박지원 아나운서랑 함께 하니까 훨씬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교실에서 나와 다른 개성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같이 놀자고 말해보세요. 네, 그렇게 함께 놀다 보면 친구가 불편해하는 건 뭔지 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지 잘 알게 되잖아요. 네, 진정한 배려란 넌 안 해도 돼 하면서 빼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는 구루님의 말 잊지 마세요. 장애인의 날 특별 기획 2023년 대한민국 1교시 단짝 친구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